네, 울산의 사건 사고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뵈요.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서요. 앵커님을 제가 퇴근길 톡톡 많이 들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표 방송에서 네. 정말 인상 깊게 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울산의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되네요. 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오늘은 현대차 노조 파업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네, 이 노조가 파업 수순에 들어간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 노사가 진행했던 임금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는 건 사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왜요? 이 주요 쟁점들마다요, 이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쉽게 그 간격을 좀 줄이기에는 힘들 것이다. 이런 예상이 가능했던 거죠. 지난 5월부터 노사가 임금 협상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노조가 요구했던 것은요, 이 기본급 16만 5,200원 인상, 그리고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우와. 그리고 신규 인원 충원, 예. 정년 연장, 그리고 임금 피크제 폐지, 그리고 미래차 국내 공장 신설과 투자를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노조가 제시한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노조도 평소에 강조했던 건 이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12번 정도를 만나서 협상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임금 협상을 진행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2일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파업 수순에 돌입을 하면서 노조가 23일에는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을 냈는데요. 다음 달 1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고요. 또 결과에 따라서는 노조가 4년 만에 또 파업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 댓글창에서도 진짜 파업하나요? 걱정스럽게 많이 물어보고 있으신데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노조에서도 이 10가지 조건이 있다면 회사에서 10가지를 다 받아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않죠. 그 가운데 이것만큼은 꼭 사수를 해야 한다. 이런 핵심 쟁점 부분이 있을까요? 그중에서도 이제 기본급 인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올해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은 16만 5,200원 인상입니다. 그동안 인상된 수준을 보면요. 2019년에는 기본급 4만 원 인상이었고요. 네. 2020년은 임금이 동결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에는 기본급 7만 5천 원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요구한 것은 좀 예년에 비해서 높게 잡았는데요. 많이 높네요. 네, 금속노조가 올해 요구한 14만 2,300원보다 2만 원 이상 높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측이 금속노조와 비교해서 좀 높게 좀 책정을 했다, 이렇게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 기본급 인상이 조금 많이 상승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노조가 많은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더 상승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요? 네, 이게 쟁점 사항은 또 정년 연장인데요. 노조가 고용 안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데 이 정년 퇴직자를 단기 계약직으로 쓰는 시니어 속닥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1세로 연장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측과 좀 입장 차이가 큰데요. 이 사측은 전기차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업계 전반으로 인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고요. 그리고 구조 조정 수준은 아니더라도 굳이 정년을 늘린다거나 정년 퇴직자에 맞춰서 신규 인력을 고용할 여건은 아니라는 게 사측의 입장입니다. 팽팽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좁혀질 여지는 사실 제일 간격차를 줄이기는 사실 좀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실은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게 현대차에서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그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저렇게 핵심 시설들이 미국으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그리고 네. 노조에서는 애초에 해외 공장할 때 노조와 협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혀 회사가 논의하지 않았다. 이게 강력하게 또 반발을 했었죠. 그랬었죠. 네, 네. 그 부분이 이슈가 돼서 이번 임단협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것보다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 훨씬 더 핵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군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미래차 국내 공장을 신설해서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요. 지금 강력히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측
전략은 이마저도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되는 이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라든지 또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을 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대차 그룹이 지난달에 발표한 국내 전기차 생산 비전이나 또 여러 투자 계획 등을 좀 살펴보면요. 사측이 사실은 여러 불안정한 여건 때문에 투자를 꺼리기보다는 사실은 좀 울산보다는 타 지역으로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44만 대로 늘리겠다고 계획을 했고요. 네. 이를 위해서 국내에서만 2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44만 대가 어느 정도의 물량인지가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144만 대는 세계 전기차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올해 현대차가 목표한 예상 생산량이 35만 대니까요. 올해보다 4배 많은 수준을 2030년까지 목표로 생산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계획에 정작 울산에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고 노조에서도 네. 아주 심각하게 직원들의 미래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이런 위기감에서 지금 맞아요. 쟁점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고용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건 꼭 지켜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타 지역을 좀 살펴볼게요. 경기도 화성에는요. 물론 기아차긴 하지만요. 지금 2025년 하반기 생산을 목표로 해서 대규모 전기차 PVV 공장을 짓기로 했고요. 네. 충남 아산에는 내연기관 생산 라인의 절반을 이미 전기차 설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울산에도 어느 정도 공장이 들어서는 과정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없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내보다는 또 해외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미국 조지아주에 6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2025년까지 연산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지아주에 한 8천 명이 넘는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왜 울산이 자꾸 소외가 되는 걸까요? 얼마 전에 왜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도 울산 공약을 내셨죠. 네, 내기도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또 어필을 했습니다. 네, 어필이라고 표현하시니까 그게 제일 적당하네요, 진짜. 어필을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사측에서는 지금 별반 어떤 액션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노조 입장에서는요, 사실 밥그릇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 당연할 거는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도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겠다고 한 건요, 사실 여러 이점이 있는데요. 혹시 조지아 하면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세요? 진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커피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맞죠? 편의점 근데 가시면 그 커피가 진짜 거기 그 지역이 맞나요? 네, 커피 브랜드 중에 조지아가 있죠. 근데 이제 네. 코카콜라에서 만든 이제 커피 브랜드인데요. 코카콜라의 본사가 또 조지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 그리고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었던 곳도 바로 조지아주죠. 그래서 이 조지아주가 사실 또 최근에 이렇게 전기차 산업의 허브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산업적으로 살펴봐도 이 조지아주는 흥미로운 곳입니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온이 있는데요. 이 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SK온 공장이 조지아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한국산 배터리에다가 이 한국산 차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 바이든 정부가 또 현대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었는데요. 또 공장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했고요. 또 2조 원이 넘는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비교하기가 무섭네요. 네, 울산보다는 사실은 미국 조지아주로 안 갈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참 배가 아프고 또 자존심도 좀 상하는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두겸 당선인이 전기차 울산 공장 공약을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장 부지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울산에 이 전기차 공장을 짓지 않는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아마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현대차를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교섭 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당장은 또 뭐 파업이 문제겠죠. 올해 1월에 취임한 현대차 노조 지부장이 또 강성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또 3년간 그 무분교 타결을 이뤘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조가 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또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그렇죠. 파장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지금 또 신차 출고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고물가, 또 고금리, 고환율로 또 어느 때보다 이런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노조가 좀 파업을 강행을 한다면 지역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또 울산의 먹거리가 달린 문제이기도 네, 그렇죠. 하니까 노조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뭔가 적극적인 협의 혹은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김두겸 해봅니다. 당선인의 그런 공약이 제대로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현대차 노조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처음 저희가 만나 뵀는데요. 어떠세요? 정말 긴장도 안 하고 너무 말씀을 수려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평상시에 또 많이 듣던 프로인데 제가 또 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니까 조금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예. 앞으로도 종종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미경 시사평론가셨습니다.